네, 안녕하세요. 시연어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상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상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포맷지시어나 서픽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특히 상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메모리에 숫자가 어떻게 쓰여 있느냐라는 거다. 그래서 똑같은 메모리라고 할지라도 unsigned 데이터 타입인지 signed 데이터 타입인지 읽어오는 방식에 따라서 그 값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음수인 경우에는 또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때 사용했던 예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돌려보시면서 의문 났던 점들은 모두 해결하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믿고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수보다는 훨씬 쉬운 문자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네,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타이핑 하는 것처럼 똑같이 출력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용하는 포맷 지시어는 %C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65, 0x41, 0, 101이라고 하는 세 숫자를 각각의 %C 포맷 지시어에 대칭을 시켰고요. 대응을 시켰고 그 다음에 컨트롤 F5를 눌러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뒤에서 숫자를 대응시켰는데 출력이 된 거는 대문자 A예요. 희한하죠?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 대문자 A가 출력이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 printf에서 사용하는 %C라고 하는 포맷 지시어는 뒤에 있는 숫자를 가져다가 문자로 해석해서 출력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rintf를 하다가 %C를 만났어요. 그러면 뒤로 가서 65라고 하는 숫자를 가져다가 문자로 해석해서 출력을 했더니 그게 대문자 A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C가 다 대문자 A를 출력했었죠. 그러면 65, 16진수 41, 8진수 101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겠어요? 그렇죠.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10진수로는 결국 65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실은 컴퓨터는 이 65라고 하는 숫자를 어떤 근거에 따라서 문자로 해석했을 때 대문자 A로 출력을 하게 되었냐라는 건데요.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 타입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이 살짝 필요합니다. 상수를 저장할 때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signed int를 기본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자를 저장할 때는 한 바이트의 캐릭터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데이터 타입 설명하는 그 PPT 파일에서 화면에서 캐릭터는 좀 특이한 게 signed 캐릭터, unsigned 캐릭터가 각각 있고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따로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캐릭터 타입에서는 제일 마지막 8비트를 사용하지 않고 뒤에 7비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0부터 0x, 7, f까지만 표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러면 이 숫자를 어떻게 문자로 해석하냐 이거를 설명하려면 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ASCII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미지에는 이런 테이블이 나오죠. ASCII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ASCII 테이블을 봐볼까요? 이게 바로 ASCII 테이블인데요. 이거는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보고 있습니다. ASCII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보면 0부터 파란색 글씨로 보면 127까지 0부터 127까지 즉 금방 말씀드렸듯이 7비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고
그 각각의 경우의 숫자에 해당하는 16진수 수가 있고 마지막 컬럼에는 각각의 대응되는 캐릭터들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컴퓨터는 이 아스키 테이블에 0부터 127까지 각각의 수에 매칭되어 있는 문자를 동일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65라고 하는 10진수를 문자로 해석하라고 시켰었죠. 그러면 65를 이 테이블에서 찾아볼까요? 65라고 하는 숫자가 이 아스키 테이블에서 보면 캐릭터로는 대문자 A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아스키 테이블을 바탕으로 만약에 문자로 출력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숫자가 이 아스키 테이블 안에 해당되는 127보다 작은 숫자야. 그러면 얘에 대응되는 그 문자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자가 아닌 것들도 가끔씩 있죠. 이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거에 출현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원래 미국 국방부에서 군 작전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였죠. 그런데 이게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대중화된 형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스키 코드도 미 군사 작전용으로 사용되려고 먼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렇냐면 군사 작전을 하다 보면 이제 통신을 하게 되잖아요. 뭐 예전에 모스부호 이런 것도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작전을 하려면 이제 이 부대에서 A 부대에서 B 부대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A 부대에서 이렇게 정의한 약속과 B 부대에서 정의한 약속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A 부대에서는 대문자 A가 65였는데 B 부대에서는 65가 뭐 다른 뭐 괄호나 이런 다른 문자들로 대칭이 된다는 거죠.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해석해야 되는 한 단계의 오버헤드가 생기는 거죠. 불필요한 시간적, 인적 낭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부터 모든 부대에서는 이 테이블에 해당하는 약속에 따라서 통신을 하도록 해 라고 표준을 정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키라고 하는 게 아마 무슨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뭐의 줄임말인지 여러분들 아마 찾아보시면 될 텐데 이게 무슨 표준을 무슨 아메리카로 시작하는 그 무슨 표준을 약자를 줄여서 아스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즉 그냥 이거는 우리끼리 정해진 규약이라는 거죠.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 A는 숫자로 대응되는 65야 라고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65를 들고 %C를 만났을 때 아스키 테이블에서는 65가 대문자 A이기 때문에 대문자 A를 찍으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대문자 A를 찍고 싶으면 이제 키보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 A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죠. 이런 숫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A로 쓰고 싶어. 그러면 A 그냥 이렇게 쓸래. 쓰면 안 돼? 라고 빌드를 해보면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날까요? 이 A를 문자 A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아무렇게 안 써있는 A는 그러면 식별자 A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컴퓨터는 이 A가 문자 A인지 아니면 내가 새로 만들어낸 글자인지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문자 A가 문자 A야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문자열 하나의 문장이다 라고 할 때 큰 따옴표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냥 캐릭터 하나 글자 하나를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안에 A를 써 넣으면 얘는 그냥 글자 한 글자 대문자 A야 라고 컴퓨터가 해석을 하고 %C로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빌드를 하면 대문자 A가 그대로 찍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오늘 할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ASCII 테이블에서 그냥 이러한 문장 부호들이나 숫자,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은 매칭을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널 문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0번에 대응되어 있는 널 문자는 우리가 언제 들어봤죠? 기억나시나요? 네, 널 문자는 저희가 그 printf 함수에서 5가지의 escape sequence를 다루면서 줄바꿈, 홈키, 백스페이스, 탭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널 문자를 설명했었죠. 그 널 문자의 역할이 뭐였죠? 문자열의 마지막을 뜻하는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도 통신을 할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할 말이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서 알려줘야지 저쪽에서 더 올 메시지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만 대기를 하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할 때도 컴퓨터가 나 이제 출력할 거 다 했어 라고 라고 우리가 신호를 줘야지 얘가 그만 출력해도 되는구나 라고 알아듣겠죠. 그래서 %c에서 우리가 널 문자는 0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실체가 있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A가 출력이 되고 한 줄이 띄어졌죠. 그 다음에 널 문자 C를 찍었더니 그냥 한 칸만 떼어지고 끝났어요. 얘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될 때는 얘가 있다는 거를 그냥 공백으로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진수 22 스페이스와 매칭이 되는데 그냥 콘솔에서 봤을 때 이 0x20의 스페이스와 0x0의 널 문자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한 칸 띄어진 형태로 보이는 거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printf 얘를 그냥 지워버립시다. printf hello %c word %c 이렇게 하고요. 각각의 %c의 0x20과 0을 대응해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0x20은 스페이스 바고요. 0x0은 그냥 널 문자죠. 그러면 어떻게 출력될지 예상이 가능하시죠? 네. 여기서 보면 제가 한 줄을 안 띄웠네요. hello 다음에 %c에 스페이스가 대응이 됐기 때문에 한 칸이 띄어졌고요. 그 다음에 word하고 널 문자를 출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하고 문자열 출력을 중단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n을 줄을 한번 띄어서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보면 그쵸. hello world. 우리는 그냥 %c에다가 스페이스에 대응하는 숫자를 넣었을 뿐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우리가 스페이스 바로 띄운 것처럼 똑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두 개의 자리를 바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hello world가 출력이 되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아마 널 문자로 인식을 하고 이 월드부터는 이제 다른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아마 헬로 월드가 다 찍힌 것 같은데요. 저도 헬로까지만 찍히는 거를 예상을 했는데 헬로 월드까지 다 찍히네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강의를 즉흥적으로 퇴근하고 하는 거라서 준비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ASCII 코드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서 0부터 127까지 각각의 숫자에 하나의 문자 혹은 문장 기호들이 대응이 되어서 출력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포맷 지시어를 만나면 뒤에서 문자, 캐릭터 하나나 ASCII 코드 숫자를 가져와서 얘를
문자로 변환시켜서 출력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그냥 좀 더 다르게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0x를 붙이면 16진수고 0을 붙이면 8진수다 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20인데 나는 이거가 숫자 20이 아니라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 있는 그 코드에 있는 20인 거를 지칭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출력하기 위한 20이라는 걸 지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표시해주는 기호가 또 있겠죠. 그 기호가 바로 백스페이스입니다. 이 백스페이스 다음에 백스페이스 X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요. 이 백스페이스 X는 이제 아스키 뒤에 있는 숫자를 아스키의 16진수로 해석해줘.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스키의 8진수로 해석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문자로 출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C %C n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아까 0x 20 이렇게 0x64라고 할까요? 0x64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우리는 숫자 100을 바로 아스키로 넣은 거죠. 근데 이 숫자 100은 숫자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4바이트예요. 그래서 4바이트에다가 0x64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읽어올 때 1바이트만 읽어온댔죠. 얘는 쓰기는 4바이트를 썼는데 1바이트만 읽어온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1바이트에 아스키 코드 값인 0x64를 쓰고 싶어 라고 하면 백스페이스 x64를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우리는 문자를 출력하는 거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단위로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소문자 D가 찍혔죠. 그래서 아스키 테이블에 가서 100을 0x64가 10진수 100이죠. 그래서 보면 얘가 소문자 D에 대응되는 걸로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그냥 %C는 아스키 코드 대응되는 문자 하나를 출력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상수 숫자인지 아니면 아스키를 출력하기 위한 숫자인지 혹시 구분을 해주고 싶다면 백스페이스 X 혹은 백스페이스 이렇게 붙여주면 숫자에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이 두 가지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문자 캐릭터 하나를 출력했다면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s라고 하는 포맷 지시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printf hello world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 직접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s를 하고 여기 뒤에다가 hello world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출력되는지 봐볼까요? 네, 둘 다 hello world 똑같이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printf가 문자열이네. 그러면 여기서 H 찍고 E 찍고 쭉쭉쭉쭉 가서 줄 띄우고 널 문자 만날 때까지 출력하라 라고 하는 거라면 밑에 있는 %s를 만났을 때 %s네 그러면 이 뒤에 어떤 문자열이 있다는 거구나. 이 문자열을 가져다가 찍어야겠다 라고 해서 %s를 만나면 이 뒤에 가서 hello world를 가져와서 찍게 된다는 거죠. 사실 기능상으로는 콘솔에 보기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 %s라고 하는 거는 뒤에 써져 있는 문자열이니까 여기서도 큰 따옴표를 사용했죠. 문자열을 가져다가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c는 문자 하나, 캐릭터 단위 하나,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집합 중에서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찍는 거를 %s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오늘 뭔가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컴퓨터에서 문자 하나를 출력할 때는 ASCII 테이블에 대응시키기 위한 %C라고 하는 포맷짓이요. 그리고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S라고 하는 포맷짓이어를 사용한다. 네,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이상했던 헬로 월드 이 널 문자에서 끊기지 않는 이 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수,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떨어지는 정수를 출력했는데 이 실수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연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